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주부터 방송반을 했는데 제가 이제 뭐 방송반 매매도 하고 제가 이제 또 따로 교육 커리큘럼을 또 이제 짜서 이 정도는 좀 내용이 어렵지 않다 라는 걸 먼저 하자 했는데 어려움을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매수 매도부터 해야 되는지 시장가 매수 지정가 매수부터 해야 되는지 공부한다고 그게 또 이제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아름다운 이론과 실전 파이터들이 링에서 싸우는, 그렇죠. 잽은 이렇게 치고 뭐 어퍼컷은 이렇게 해야 된다 알고 링 위에 들어가도 두드려 맞는 게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도 뭐 최소한의 어느 정도 알아야 될 부분, 줄이니 탈출,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내 걸로 이제 살을 붙이는 교육을 이제 방송반에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뭐 네. 종목 설명보다는 네. 앞으로의 업황, 어떤 섹터를 우리가 골라야 되는지, 그렇죠. 그 네. 안에서 이제 어떤 걸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애플카 이슈 계속 나오고, 맞습니다. 기아차가 뭐 물밑 작업이 되네 안 되네 뭐 이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 기아차가 좀 최근에 시장에서 되게 주목을 받았었죠. 맞아요.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 좀 웃긴 게 애플이 원래 뭐 어떤 제품 쓰는지를 잘 노출을 안 시키거든요. 4조면은 큰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또 솔직히. 크지도 않아요. 4조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도체 IT랑 바이오는 약간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그래서 반도체나 IT 쪽에 조금 주가를 부양시킬 만한 명분이 뭐가 있나를 찾던 중 애플만한 게 이제 강한 이슈가 없잖아요. 사실 애플 하면 사람들이 느끼는 게 다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명분을 삼는 게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 반도체도 지금 별로 그렇게 강하지가 않으니까. 시장에서는 어떻게든 뭐 테마를 만들어서 돈을 굴러가게 만들어야 되니까 이게 지금 한 3번인가 4번째잖아요. 그쵸. 계약했다. 근데 네. 정확한 아니다. 거 아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애플이 다른 데랑 이제 계약을 하고 막 그러면은 비밀 뭐 이런 거를 맞아요. 지키라고 네, 애플은 보통 계약도 그래요. 쓴대요. 막 튀어나오고 있으니까. 네. 현대든 기아든. 그냥 거기는 아니다 모른다 하는데 그냥 뉴스 막 갖다 그냥 뿌리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 돈이 갈 데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추세를 좀 바로 회복을 해주는 흐름이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바이오가 올라가 줘야 되는데 지금 뭐 특별히 바이오에 대해서 이슈화 되는 게 별로 없죠 사실. 그렇죠. 뭐 최근에 뭐 게임스탑 관련해가지고 공매도를 반 공매도 하자 우리도, 어떤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네. HLB, 거의 다 제약돼. 그쵸. 근데 힘이 그렇게 세지 못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코스피는 회복세가 빨랐던 반면에 이슈가 있었고 명분도 있었으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렇다 할 명분이 없는 거죠 사실 지금.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시장이야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기 그렇죠. 때문에 뭐 알아서 이제 외국인 기관 분들께서 본인들 입맛에 맞게 매수를 하든 본인 입맛에 맞게 기분이 나쁘면 매도를 하든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조절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체계적 위험이라고 하거든요, 전문 용어로. 개인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들. 다만 이제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내가 뭐 매도나 매수를 통해서 이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위험을 이제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해요. 쉽게 말해서 대응이다. 그쵸. 그죠? 다만 그거를 제외하고 시장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 충분히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리스크도 최소화할 수 있고 수익도 극대화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 상황 논외로 앞으로 좀 업황적으로 좀 괜찮게 보고 있는 섹터라든지 그런 게 있으실까요? 있습니다. 어떤 섹터가 있죠? 향후 한 10년 정도 굉장히 핫해질 거. 10년 정도? 정 대표님이 늘 말씀하시는 2차. 2차 전지? 배터리. 근데 이게 보니까는 테슬라가 10년 전에 나왔어요. 네, 전기차가. 네. 배터리는 10년 정도면 수명 다 하거든요. 지금 10년이 됐어요. 네. 그러면 뭐가 나오기 시작하겠죠? 이제 새로운 교체. 그렇죠. 아. 교체라든지 아니면은 그 배터리도 그냥 고물상에다 주는 것도 아니고 그거 그쵸. 화재가 나거든요. 잘못하면은 환경 오염도 심하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배터리들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미 타던 사람들이 배터리 교체 시기가 한번 왔다. 교체도 그렇죠. 뭐 교체에다가 뭐 신차 출시 이런 것까지. 그렇죠. 예, 그리고 뭐 2차 전지. 중간에 이제 또 차가 많아지니까 사고가 나면은 그쵸. 그것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2차 전지 관련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어떤 종목이 있죠? 오늘 우리 종목 얘기 안 하긴 했는데 관련주들. 딱 요 정도만. 일단은 뭐 2차 전지 하면 가장 기본적인 거 대표적인 거 LG죠. LG. 그렇죠. LG 화학. 네. 와 이거 100만 원이네. LG 화학이 종가를 100만 원에 맞춰버렸네. 여기에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전기차 시장에서 세계에서 점유율 1위는 중국 업체죠. 아 그렇죠. 중국의 이제 CATL이라는 업체가 1위 업체예요. 점유율이 한 24% 정도 됩니다. 세계 시장 점유율이. 근데 얘네들이
두 자릿수 조 단위의 투자를 하겠다라고 또 얘기를 해버렸어요. 사실 중국이 무서운 게 국가에서 하겠다라고 해버리면 뭐 거기는 어떻게 보면 반강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걔네들 투자 자체가 달라지니까. 그렇죠. 그리고 LG가 2위예요 점유율이. LG가 23.5%예요. 근데 LG랑 SK도 투자를 엄청 한다고 밝혔어. 이제 3등, 4등이 이제 뭐 일본의 파나소닉 뭐 이런 기업이 있는데 얘네들이 약간 좀 역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 SDI가 점유율이 5.8%. 작년에 SK 이노베이션이 1점 몇 프로였어요. 근데 올해 몇 프로일 것 같으세요? 올해 따라온 게 5.6%까지 따라왔어요. SK가요? 네, SK 이노베이션이 삼성 SDI를 그냥 턱 밑까지 쫓아왔어요. 턱 밑까지. 이거를 조금 반영한 게 주가에 이제 반영이 된 거죠. 지금 2차전지 대형주 중에 가장 이제 거래가 활발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막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 게 삼성 SDI한테 우려심이 이제 좀 나오고 있어요. 얘 LG랑 SK랑 이렇게 투자 많이 하는데 너네 뭐 하냐. 네, 근데 또 삼성이 또 가만히 있는 회사가 아니죠. 그렇죠. 보유 금액이 어마어마하니까. 네, 그리고 삼성이 미리 또 준비한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저희 채널 안에 네, 오늘 삼성 SDI 영상이 올라갔습니다. 과연 삼성 SDI가 뭘 준비하고 있는지, 왜 삼성 SDI가 편안하게 자기네들이 할 걸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영상 삼성 SDI 영상이 올라갔기 때문에 거기서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2차전지 근데 2차전지 안에서도 이런 대형주들이 포진되어 있는 반면에 또 이제 코스닥 부품 쪽으로 엄청나게 많은 종목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요런 애들은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근데 뭐 걔네들도 많이 올라가서 뭐 지금 접근은 못 하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편하게. 에코 들어가는 종목 있잖아요. 에코? 에코 프로비엠. 에코 프로비엠. 네. 2차 전지가 이제 막 뜨기 시작할 때 관심 있게 봤던 게 사막 콘덴서라는 사막 거죠. 콘덴서? MLCC. 야, MLCC. 관련된 거. 그래서 그걸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전기차에 MLCC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엄청 많이 들어가죠. 네. 그래서 이거 움직이겠다 했는데 사막 콘덴서, 사막 뭐 콘덴서. 대주전자로 되게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그 사이에 안 보고 있었다가. 네, 사막 콘덴서도 많이 올라갔죠. 네. 근데 이 MLCC에 대해서도 한번 진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한번 그 MLCC가 휴대폰, 뭐 전화기, MLCC가 이제 그 단자거든요. MLCC가 전류들이 막 이렇게 흐를 거 아니에요. 네네네. 전류들이 흐르면 과하게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필요로 하는 전류가 적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조절을 해주는. 그렇기 때문에 전선이 흐르고 전기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제품에는 무조건 다 들어가는 거죠. 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마이크, 뭐 키보드, 마우스, 앞에 모니터, 본체, 밖에 돌아다니는 차, 휴대폰, 태블릿 다 들어가죠, 다.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차든 전기차든 수소차든 뭐가 되려면 MLCC가 무조건 들어가요. 이게 만 단위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일단 그러니까 심플하게 부피가 크면 클수록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부피가 맞아요. 크면 클수록. 그러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저희가 시장 얘기를 아까도 아침에 했지만 폭락장애라고 엄청 두려워요, 사실 지금. 되게 사람들이 되게 지금 이제 어깨에 힘 딱 들어가서 긴장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저희는 편하죠. 기다리고 있죠, 떨어지게. 네. 저희는 사실 주식시장에 피가 낭자하길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주식시장이 사실 가장 쌀 때가 이제 곡소리 많이 날 때, 맞아요. 이제 정부욕 신나게 할 때, 그리고 이제 주위에서 네. 나 도저히 못 버텨서 버렸어, 이런 소리가 나올 때. 그때가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귀를 쫑긋 세우고 계시다가 이제 옆에서 이제 주식하는 사람들이 큰일 났다, 망했다, 주식하면 패가 망신한다는데 주식하면 안 되겠다라고 할 때 이제 조금씩 잡아가는. 슬쩍 이제 돈을 싹 네, 조용히. 밀어 넣으면 요게 이제 속속속 불려 나가는 데는 맞습니다. 가장 좋지 않나. 그러니까 사실 너무 좋은 종목이 보이잖아요. 사실 좋은 종목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좋은 종목이 많은데 그 종목에 노이즈가 없어. 별 문제도 없고 악재도 없고 뭐 그때 뭐 허브 이야기에서 말했던 뭐 배임 횡령 이런 거 나올 수가 없는 종목들이 많아. 근데 그런 종목이 시장이 꺼지니까 같이 빠지죠. 뭐 어쩔 수 없이 같이 빠지고. 그러면 이제 땡큐가 되는 거죠. 잡아 들어가야죠. 그때부터 네. 주워야죠. 고점에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내가 그걸 샀어. 근데 시장이 최근처럼 한 3, 4일 진짜 속된 말로 꼬라 박았어. 그럼 이거 못 버틴다고 사람들이. 그 종목이 아무리 좋은 종목이고 믿음이 강해도 진짜 혼자 내가 종목을 골라서 샀는데 왜 떨어지는지도 몰라. 난 초보라서 지수도 모르겠어. 외국인 기관들이 파는 건지 외국인 기관들이 사는데도 내 종목은 안 오르고 곡소리 나면서 도저히 못 버티겠다. 나는 이제 이 시장에서 떠나겠다. 백기 들고 던지는 순간 이제부터 반등이 나오죠. 노리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미친 듯이 거의 들어가는 거죠. 그냥 저희는 그 타이밍만 기다리고 있어요. 이미 뭐 주력주 같은 경우에는 잘 올라갔고 최대한 좀 수익률을 세 자릿수 정도 보려고 하는 거니까.
딱 한 번 찍었었는데. 네. 말로만 그렇게 하는 거고 실행은 안 되는 거죠 라고 하는데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릴게요. 네. 저희는 뭐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많이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요. 과연 진짜 이게 바닥인지 더 사야 되는 건지 더 떨어질 건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실 거기 때문에 많이들 헷갈려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뭐 욕먹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도 저점을 딱 잡지는 못하잖아요. 네. 대충 분위기상 여기가 맞고 우리 이제 1, 2년 한 거 아니니까 경험상 최근에 이제 뭐 코로나도 맞아봤고 그쵸. 그 전에 뭐 IMF도 맞아봤고 네. 그 전에 리먼 사태도 맞아봤고 맞아본 건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경험이죠. 그렇게 한 거 하나만 보여주세요라고 하시는데 그 저희 홈페이지 가시면 매매 결산 있고 주가가 26일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었거든요. 네, 저희 이거 주력주로 지금 이제 청산을 했던 종목인데요. 26일부터 시장이 이렇게 꺾이기 시작했어요. 이거 맞고 올라갔는데 심지어 이거 맞아도 저희는 손실권이 아니었죠. 그렇죠. 수익권이었죠. 저 밑에서 샀으니까. 네, 저희는 밑에서 끌고 왔기 때문에 시장이 급락하고 떨어져도 역행하는 거를 저희 홈페이지 오시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니들이 정말 그래?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가 이렇게 라이브 방송도 실제로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하는 것도 있는 그대로 거의 빨개 벗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다 맞습니다. 이렇게 다 시간 투자도 하고 뭐 시장이 흔들릴 때도 버텨주시고. 저희가 이제 꾸준히 계속 브리핑을 드리면서 모멘텀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했기 때문에 제주 반도체도 밑에서 끌고 왔죠. 그렇죠. 여기서 끌고 와서 이렇게 많이 올라간. 저희는 뭐 종목수를 많이 하지도 않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편하게 안정적으로 그리고 좀 단기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또 저희가 방송반을 통해서도 그렇죠. 매매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최근에 매매를 했던 게 뭐 신원종합개발 신원종합개발도 저희가 요 구간에서 이제 매매가 됐죠. 오늘 엄청 많이 올라간 거 뭐였죠? 포스코 인터내셔널인가? 맞아요. 요것도 우리는 어제 매매했는데 매매했는데. 오늘 엄청나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방송반에서는 삼표 시멘트를 종가 베팅했죠. 네. 짧게 치고 빠져야 되는 때는 짧게 치고 빠지고 뭐 쭉 끌고 가서 시원하게 먹을 때는 또 시원하게 먹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어차피 지금 라이브 방송반 같은 경우는 네. 당일 단타라든지 아니면 뭐 길어야 하루 이틀 정도 네. 보고 하는 매매니까는 이렇게 막 20% 올라가는 거 다 따라가 들어갈 필요는 없고. 그쵸. 그냥 미리 네. 사놓고 그냥 기계적으로 어디에 딱딱 걸어놓고 팔고 올라가면 말고. 띵동 소리 나면 매도가 되는 거고. 그렇기 그렇게 하면 때문에 되는 거니까. 제가 라이브 방송하면서 아마 VIP 분들 아실 거예요. 제가 이거 엄청 리스크 있는 거다 사실. 그렇죠. 향후에 주가를 어떻게 뭐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저희는 실제로 그냥 이게 막 주식이 내가 예상한다고 해서 그대로 가는 건 그쵸.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라이브 방송이 한 1분 전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이게 급등으로 가거나 급락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저희는 이제 처음부터 계속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정직, 신뢰 이것만 하자. 그렇죠. 그래서 그대로만 좀 잘 진행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바이오 어떻게 될까요? 바이오 끝났을까?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앞으로 바이오주는 어찌 보시나요? 바이오주는 끝난 건가요? 라고 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끝났다고 보고요. 단기적인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네. 바이오는 죽을 수는 없을 거예요. 바이오는 죽을 수 없다. 예, 일단은 지금 코로나가 지나가면 또 뭐가 올지 모르잖아요. 그쵸. 사스가 올 수도 예전에 네, 그리고 그쵸. 또 메르스가 오는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로 또 뭔가가 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반응하는 게 바이오주인데 그쵸. 바이오 관련주에서 이제 우리가 실적을 따지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흔하긴 하지만은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좋은 회사가 있다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눈여겨볼 만한 있나요? 있을 거예요. 근데 보고 계신 종목이 있으니까 아마 있으실 거다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사실 바이오에서 재무제표를 보는 게 되게 멍청한 짓이다. 뭐 영업이익이 얼마가 나왔고 뭐 단기 수익이익이 얼마 나왔고 매출이 얼마 나왔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논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일단은 회사가 성장을 하려고 하면 돈은 벌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뭐 배제를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그럼에도 그 와중에도 수익을 내는 제약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쵸. 네. 그러면 그 회사들만 조금 집중적으로 보면 될 것 같고 코로나처럼 특이한 뭔가가 질병이 테마가 갑자기 형성되거나? 나왔다. 네. 그럴 때에는 그냥 좀 적자 기업도 좀 보면 되는 거고 그렇게 조금 구분을 해서 좀 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바이오 기업 중에서도요 적자가 나는 이유가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R&D 투자를 엄청나게 한다던가 그렇죠. 신약 개발을 하기 위해서 회사 차원에서 투자가 엄청 들어갔거나 이런 기업도 있는 반면에 그냥 약을 잘 파는 회사들이 있어요. 또 병원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약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꼭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저희도 사실 뭐 저기 위에 관심 종목 창에 제약주들이 딱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저기 안에서도 실적이 좋고 사실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바이오 기업 중에서도 리스크가 없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맞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어떻게 찾냐의 문제지. 저희도 실질적으로 바이오 기업들을 이제 리스트업을 해놓고 타이밍을 좀 보고 있는 거죠, 사실. 신재생 소외받고 있는데 신재생 쪽 영상 또 많이 찍으시잖아요. 이게 소외받는 거는 아니고요. 네. 일단 바이든이 이제 취임하기 전에는 바이든 공약이 신재생이고, 그쵸. 유럽에서 나오는 정책들도 보면 다 신재생이고, 뭐 한국에서 이제 그린 뉴딜 해갖고 신재생, 뭐 탄소 중립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 기대감에 지금 막 올라갔던 건데, 바이든이 이제 딱 당선이 되고 나서 취임하고 나서 당장 뭔가를 할 거 아니잖아요. 지금 네. 바이든 그 발등에도 떨어진 게 신재생이나 공약이 아니라 그쵸. 코로나거든요. 네, 빨리 이거 잡냐의 문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코로나부터 어떻게든 정리하고 그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뭐 투자할 수 있는 뭐 세금이라든지 아니면 예산이라든지 형성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는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좀 조정을 쉬고 받고 간다? 있는데 기간 조정으로 이렇게 옆으로 누워가면 좋은데 그쵸. 거래가 안 되면은 주가는 떨어지게 돼요. 가격 조정까지 같이 받아버리면 그렇죠. 이제 시장에서 완전히 소외되고 나만 약간 이제 외톨이 되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어느 정도 떨어질 때는 좀 떨어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소외를 받고 있다라기보다는 네. 그냥 준비하고 있다. 그 정도까지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제가 좀 향후 좀 볼만하다라는 걸 이제 제가 이제 나름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네. 저는 디지털 뉴딜을 좀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뉴딜 얘기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재생, 친환경 요런 쪽에 이제 그린 뉴딜을 굉장히 많이 사실 그린 뉴딜이 많이 갔으니까 그렇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 디지털 뉴딜이 포인트가 결국 데이터, 빅데이터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카카오랑 네이버가 급성장을 할 수 있었던 이유, 더 떠밀려서 급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일단은 데이터 관리가 되는. 그쵸. 그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를 지방 곳곳에 지금 짓고 있어요. 그걸 왜 할까를 한번 여러분들께서 과연 왜 네이버 같은 큰 회사가 안 그래도 지금 하는 거에 뭐 빅히트랑 뭐 협업 얘기 나오고 많은 돈을 참여해서 데이터 센터를 막 춘천에 짓고 막 충청도에 이만하게 짓고 그 위에서 찍은 사진 보면 진짜 어마무시하거든요. 애플 회사 같아요. 네, 어마무시하거든요. 네. 근데 그 네이버나 카카오가 왜 데이터에 그렇게 목을 매는지를 말할 생각은 없거든요, 오늘 제가. 근데 데이터에 왜 그렇게 집중을 하는지를 여러분들께서 꼭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실제로 많은 이제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뉴딜 쪽에 몇 조 들어간다, 몇 조 들어간다 하는데 그린 뉴딜에 디지털 뉴딜에 들어가는 돈도 애플 기아 4조? 거기에 몇 배는 더 들어가요. 꽤 많이 이게 들어가요. 어떻게 보면은 좀 정책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고 향후 먹거리이기 때문에 지금 조용할 뿐이지 무조건 디지털 뉴딜에 대해서 거기서 이제 핵심 여러분들 체크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 데이터가 중요한 게 돈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 제조업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마이크를 만든다 하면은 뭐 금속 들어가고 뭐 들어가면 원가에 대해서 마진이 얼마 남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뭐 IR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그 해당 기업이 잘 되고 있어도 마진이 얼마 남나요? 이런 걸 꼭 물어봐요, 주주들이. 증권사 그 PB들이나 좀 이제 공부를 좀 한 사람들은 이거 마진 얼마나 남나요? 이걸 물어봐요. 왜 마진이 남냐가 중요하면 그게 바로 이제 영업이익으로 그렇죠. 직결되기 때문에 이제 마진을 물어보는 건데 데이터 산업은 눈에 안 보여요. 즉 고정비 들어가는 게 없다라는 거. 그러면 여기서 어떠한 이익이 발생을 하면 그거는 그냥 그대로 영업이익에 꽂히는 거예요. 팍, 팍, 팍.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안 보이니까 뭐 돈이 안 되겠다라고 하는데 조금만 생각을 달리 해보면 안 보이는 데이터, 돈이 안 들어가는 데이터를 가지고 파생해서 뭔가를 만들어내서 돈이 된다? 그러면 진짜 그냥 영업이익에 다 꽂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실적은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이제 뭐 턴어라운드라든지 아니면 진짜 열심히 데이터 사업에 투자했던 기업이 어느 정도 가시적인 결과가 나와서 흑자로 전환해버린다? 이러면 이제 또 주가 상승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 무조건. 그렇죠. 저는 약간 이제 그래서 만약에 저희 지금 주력주가 한 종목이라도 만약에 뭐 목표가에 도달해서 시원시원하게 수익을 내서 청산이 되면은 저는 이제 디지털 뉴딜 쪽으로 한번 집중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카카오 네이버 얘기를 마저 해드리면 얘네들이 여러분들한테 카카오톡 무료로 쓰게 하죠. 맞아요. 카카오 택시 무료로 쓰게 하죠.
카카오뱅크 그리고 여러분들 뭐 따릉이 자전거 있잖아요. 그 QR 코드 찍어가지고 타는 거. 네. 그런 거를 왜 하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얘네들이 왜 나한테 이런 공짜로 이걸 하게 해줄까?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쓰시는 그런 어플들의 이제 어떻게 보면 제3자 동의에 활용하시겠습니까? 모르게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그냥 다 동의한 겁니다. 돈을 준 거예요, 한마디로. 네. 완전히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개인 정보를 어떻게 보면 이제 동의를 한 건데, 여러분들이 뭐 카카오에서 검색을 하던 네이버에서 뭘 검색을 하던 그런 데이터 하나하나가 이미 카카오나 네이버의 슈퍼컴퓨터에는 다 저장이 돼 있어요. 내가 검색했던 게 뭔가 옆에 떠 있어. 내가 이거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물통을 검색을 해봤는데 물통 한 이틀 전에 검색을 해보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인터넷을 하고 있는데 옆에 광고가 옆에 있어요. 광고에 이제 물통이 뜨는 거예요. 네.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를 꼭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게 다 돈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데이터가 돈이야. 걔네들은 그냥 심플하게 어플 하나 만들어 놓고 사람들한테 다 쓰게 해버리는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고 여러분들의 정보 혹은 뭐 대출 상담, 펀드, 내가 펀드에 관심을 갖고 있다가 한 일주일 지났는데 펀드 상품이 막 도배가 되는 거지. 데이터를 중개하는 업체도 있어요. 데이터 중개하는 업체들은 동일한 플랫폼 같은 걸로 여러분들의 이제 이목을 끌죠. 이거 한번 참가 신청만 해도 뭐 경품을 준다. 요런 거 딱 하면은 이제 어느 순간 갑자기 전화가 오죠. 뭐 차오영 씨, 최근에 뭐 펀드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한번 관련해서 연락 한번 드렸습니다 하는 게 네, 그걸 어떻게 알고 있지? 라고 하겠지만, 그 데이터, 빅데이터 사업을 하는 그 기업들이 그 정보를 돈을 주고 이제 파는 거죠. 그럼 이게 재료비가 들까요? 그냥 광고 한번 잘하고 어플 하나 잘 만들면은 그냥 거기서 계속 정보 데이터가 쌓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매출이 그냥 영업이익에 다 거의 찍힐 만한 기업들. 디지털 뉴딜에도 네. 되게 많잖아요. 엄청 많죠. 파생된 게 너무 네. 많잖아요. 엄청 많죠. 조금 좁혀주시면은 저는 뭐- 최근에 네. 이거 좁히면은 거의 좀 부지런하신 분들은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요즘에 대출을 사람들이 엄청 많이 받아요. 네. 실제로 은행에서 뭐 정부에서 대출을 규제한다 하더라도 지금 주식하려고 대출 끌어다 쓰죠. 네. 그 다음에 뭐 그 외 재테크 한다고 해서 뭐 자기도 현금을 갖다 맡기고 대출을 받아서 생활을 하고 계산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어떠한 기업이 있는데 이 회사는 돈이 안 들어. 당연히 이 회사는 아무 광고도 안 하고 뭐 어플 이런 거 하나조차 만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매출이 영업이익에 거의 다 찍혀요, 그냥. 근데 사람들의 금융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회사예요. 지금 막 흩어져 있는 정보들 있잖아요. 뭐 예를 네, 들어서 네. 뭐 키움에서 증권 계좌를 만들었다. 그리고 뭐 국민은행에서 예금 통장을 만들었다. 이 이상 얘기하면 알 것 같은데. 오케이. 네. 돈이 안 들지. 뭔지 알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왜 너무 많이 말했다. 근데 이게 그쪽에 공부 좀 하시면은 네. 알 수도 있어요. 네, 알 수도 있어요 이거. 근데 주식은 뭐다? 타이밍이죠. 그렇죠. 아무리 좋은 종목도 타이밍이 안 맞으면은 뭐 한 6개월 기다려야 되고 뭐 7개월 기다려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뭐 단기 스윙 종목이라든지 주력주로 막 나갔던 종목들도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평소에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대박은 항상 조용할 때 준비하는 사람들이 대박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반도체 하면은 누가 제주 반도체를 봅니까? 그렇죠. 누가 다른 거 보지. 진짜 누가 반도체에서 제주 반도체를 누가 봐? 가끔가다 이제 회원님들이 유튜브에 올라오는 그 영상을 보고 그 종목을 사려고 하는데 네. 그거는 이제 너도나도 다 보는 그쵸. 종목인데 네. 왜 사느냐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저는. 그쵸. 예전에 제 친구가 네. 택시를 탔는데 네. 택시 아저씨가 이거 정보라면서 무슨 종목을 줬대요. 네. 네. 근데 그게 이제 한 2달, 석 달 있다가 정지됐어요. 거래 정지가? 네. 지금 상폐됐을 그 거예요. 요즘에 상패 시즌인 거 아시죠, 여러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네, 곧 상패 시즌 오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실적 발표도 안 하고 뭔 일이 있나 하는 종목들이 지금 사실 인터넷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지금 되게 블랙리스트들이 나와 있어요. 매년 나오죠. 매년. 네, 지금 뭐 몇 년 연속 적자, 뭐 자본금 뭐 이렇게 된 그 기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내 종목이 있는지 없는지는 무조건 검색을 해보셔야 해야 됩니다. 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어떤 회원님이랑 통화를 한 번 했는데 내 생각 이상의 자산가, 상상 이상의 자산. 근데 그분이 한 말씀이 되게 그 심금을 울렸어요. 뭐라고 하셨는데?
그분 어차피 이제 누군지 모르니까 제가 뭐 말씀을 드리면 IMF 때 힘드셨대요, 되게. 그러니까 엄청 돈을 많이 버시고,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돈을 많이 버시고 회사를 크게 운영을 하셨었는데 IMF 때 좀 힘들어졌대요. 근데 그분이 다시 재기할 때 다짐이라고 하면 조금 너무 거창하고 마음을 먹고 나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해서 새로 다시 사업을 일으키셨대요. 근데 그 모토가 정직이었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신해서 전화를 받았으니까 하시는 말씀이 지금처럼 정직하게 하시면 허브는 잘 될 거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굉장히 많이 힘이 되더라고요, 그분.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잘 본인 이제 회원님이 뭐 일이라든지 뭐 주식 이런 게 잘 정리가 되면은 저희한테 큰 도움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잘 돼야 되는데, 그죠? 그렇죠. 잘 돼야 뭔가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탁탁탁 돌아가는 그런 회사가 될 텐데 지금은 약간 뭔가 이렇게 시간을 우겨 넣고 있는 거죠. 저희가 업무도 잘 돌아가고 수익도 잘 나고 뭐 이런 기업이 되는 게 저희 목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정직하게 신뢰감 가지고 대표님, 이사님들 1년 내에 대박 날 것 같아서 불안하다. 변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통화하면서 마지막에 그랬어요. 그럼 초심 잃지 않고 저희도 한번 열심히 잘 할 테니까 많이 잘 따라와 주셔라 이러니까 잘 될 거라 하더라고요. 초심 잃기 전에 건강을 잃을 것 같아가지고. 그거는 저도 걱정됩니다. 그게 제일 문제예요. 그게 제일 문제. 2월 4일 무료 방송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